네, 안녕하세요. 이정훈입니다. 오늘은 검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그 최광욱 청와대 비서관을 기소를 윤석열 검찰총장 지시로 서울지검 3차장이 결재를 함으로 해서 이제 기소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법무부가 뭐 감사를 하겠다, 대검에 대해서, 그다음에 뭐 등등 시끄러운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 사건의 중심에 이제 최광욱 비서관이 있는데요. 여러분 최광욱 씨를 잘 모를 겁니다. 저는 이 사람을 기억을 좀 하고 있습니다. 왜 기억을 하고 있는가 하면은 10년도 더 된 것 같으네요. 육군 진급 비리 사건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때 뭐가 나왔는가 하면 무신의 난이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제가 이 방송에서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평시에는 검찰권이, 수사권을 갖고 있는 검찰이 최고의 권력이고, 전시나 유사시가 되면 총칼을 갖고 있는 군이 최고의 권력입니다. 뭐 사정없이 잡아놓고 사정없이 뭐 총칼을 휘두를 수 있기 때문에 두 권력은 매우 막강합니다. 그래서 두 권력은 항상 정치 중립이어야 되는데, 노무현 정부 시절에 그때는 군권을 매우 세다고 봤는지 군권을 제압하기 위해서, 특히 그 중에서도 그 당시에 우리 국방부나 합참은 육방부 또는 육참이라고 불릴 정도로 육군이 지배하고 있었고요. 또 육사 출신이 압도적으로 우위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핵심이 결국은 육군본부에서 나오기 때문에 육군본부에서 이루어지는 장군 인사를 통해서 육사 세력을 떨어뜨리자라는 것으로 아마 시작된 걸로 추측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대령에서 준장으로 올라가는 진급 심사를 했는데 똑같아요, 지금이랑.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은 대통령이 있다라는 이유로 인사 문제를 다루는 민정수석실에서 육군본부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진급을 확정한 거를 뒤집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보통 이제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듯이 대통령이 인사권을 갖고 있다 그래서 저기 동장, 하다못해 저기 동사무소에 있는 구급 공무원까지 자기 마음대로 하면은 그건 독재죠. 안 되죠. 대통령 이름으로 임명을 하더라도 그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제한된 권력인데, 그래서 이제 어떻게 돼 있는가 하면은 뭐 쓰리스타나 대장 같은 인사는 대통령이 합니다. 근데 대령에서 준장으로 올라가는 거, 또 뭐 그 이후에 뭐 준장에서 소장 올라가는 것도, 그런 거는 군에서 직접 하도록 해놨습니다.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그 상위 계급자들이 가불병 진급심사위원회를 만들어서 각 반에서 대상자를 쭉 놓고 검사를 합니다. 인사 카드를 놓고 해가지고 가불병 모든 반에서 이제 통과로 나온 사람은 일단 합격을 시켜봅니다. 그래서 그 수가 총 정원을 넘으면은 뭐 그 중에서 다시 떨어뜨리지만, 모자라면은 이제 두 군데 통과된 사람, 그것도 모자라면은 뭐 한 군데 통과된 사람, 이렇게 해서 걸리고 하는 건데, 사람이 완벽한 사람이 없잖아요. 다 어떤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게 걸리게 되면 처벌을 받습니다. 처벌을 받아서 불이익을 받았다가 또 그 후에 열심히 해서 진급 대상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와서 너 옛날에 일요일 거 있으니 너 이번엔 진급 안 돼, 그러면 그 사람은 억울하잖아요. 그런 것들도 이제 진급심사위원회에서 다룹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진급을 하는 경우에 그런 과정을 잘 모르는 제3자는 저자는 옛날에 이러이러한 게 있는데 왜 진급시켜? 라고 시비를 걸면 그 정보를 입수한 사람은 문제가 있구나 하고 이제 수사를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조사를 들어갈 수가 있죠. 그렇게 하면 또 이게 잘못됐다 시비가 붙을 수가 있습니다. 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온갖 진급 문제가 되게 되면 뭐 투사가 난무하는데, 육군본부에서 가불병반 해갖고 이제 통과를 시키면은 육군총장이 진급심사위원장으로 또 받아서 문제없다 하고 검토해서 결재를 하면 합참의장이 자기가 보고 나도 잘 봤다, 또 국방부 장관도 또 사인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전체 군에선 의견이 결정된 거죠. 그러면 민정수석실에서는 대통령을 대신해서 검토를 하는데, 비서라고 하는 직업은요, 세크러터리가 호가호의를 하면 안 돼요. 비서가 지금 무슨 뭐 대통령이야? 비서들이 대통령이 그 대한민국 공무원 60만 대군, 뭐 장교들 포함하면 장교만 하면 몇십만 될 텐데 그거 다 알지도 못하잖아요. 근데 비서관들이 결정해갖고 뒤집습니다. 이 사람 이거 바꿔라, 안 된다. 그때 뭐가 작용하는가 하면은 인적
자기 정보망에 가동할 수 있습니다. 같은 고등학교, 같은 지역, 뭐 친한 사람, 뭐 한 부탁받은 거. 그래서 이제 인사 같은 경우는 어떤 위원회를 통해서 다수의 어떤 판단으로 하는 겁니다. 한두 사람이 마음대로 하게 되면 독재가 되는 거죠. 그때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시 하라고 내려오니까 남재준 육군총장이 못한다. 왜? 그랬더니 아니 우리는 어떠한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했는데 이게 잘못됐다. 기준이 틀렸다고 하면은 나를 처벌하거나 이걸 처벌을 하고 이게 적법한 절차였다면 이건 안 된다. 적법한 과정을 한 거 이건 맞다. 저쪽에서 이건 인사권이다 하고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갖고 윤광웅 장관이 나와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차관보를 계룡대로 보내고 헬기를 타고 날아가서 설득하고 하다가 인사부장도 안 된다. 막 이렇게 싸워가지고 결국은 그 이제 보고는 다 이제 대통령이 받았죠. 노무현 대통령. 그래서 본인이 양보를 합니다. 뭐 둘이 뭐 맞담배를 피우고 서로 화해를 하고 알았다라고 한 다음에 이제 남재준 씨는 육군총장에서 임기를 그때 막 사표 쓰고 막 이렇게 대드니까 임기는 채우는 걸로 해서 나가겠죠. 그 와중에 뭐가 있었는가 하면은 국방부 앞에 그 뭐라 그럴까요? 뭐 요즘 같으면 오피스텔이라 그럴까요? 군인들을 위한 장교 숙소 같은 데 있는데 거기에 진급비리 뭐 육군본부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했다 하는 뭐 찌라시가 뿌려집니다. 공작 정치가 펼쳐지는 거죠. 그건 누가 했는지 아직 밝혀지지 않았는데 그 수사를 했던 헌병 수사관 이런 사람들은 다 누가 했는지 감을 잡고 있습니다. 저도 그때 그 당사자로 지목된 사람을 네, 청와대에 있었습니다. 전화했었어요. 본인은 아니라고 해서 그냥 뭐 그렇구나 하고 말했지만 그 사건이 있고 난 다음인가 그 전인가 뭐가 있었는가 하면은 육군본부에서 이런 인사 문제로 충돌이 있으니까 무신의 난을 일으키려고 했다라는 보도가 또 있어가지고 또 육군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결론은 아니었죠. 자꾸 육군을 덮으씌워서 덮치고 합니다. 그때 어쨌든 그 난리 와중에 결국은 또 진급비리가 있었다 그래서 실무장교 몇 명 위원관급들이 구속이 되고 수사를 받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육사 동기생들이나 뭐 그런 사람들이 그 사람들 위한 변호사 자금 모금 운동까지였어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그걸 못하게 하고 막 그런 난리를 친 적이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에. 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 지금 윤석열 씨가 그 당시에 남재준 총장하고 지금 비슷한 처지인 것 같고 지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그 당시에 윤광웅 국방부 장관하고 비슷한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문 대통령이 그때 노 대통령하고 비슷한 것 같습니다. 지금 그때 윤광웅 국방부 장관은 청와대 시키는 대로 뭐 움직인 거예요. 뭐 자기 밑에 차관보를 보내고 지금 추 장관이 법무부 장관 되었고 전체 업무를 파악하지 못했을 텐데 뭐 윤 장관한테 윤 총장한테 뭐 경고 뭐 감사를 하겠다 어쩌겠다 이렇게 맞서는 거 본인이 다 파악됐을까요? 네, 그런 겁니다. 지금 조국 씨의 아들이 모 대학원에 입학하기 위한 자료로서 인턴 자료를 발급했는데 그게 최광욱 비서관이 있던 법무부에서 했다라는 건데 최광욱이라는 사람은요 바로 그 남재준 씨하고 남재준 총장하고 노무현 대통령이 육군 장군 인사를 놓고 대립할 때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때 군에 있는 검찰은 청와대의 지시를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군을 수사하려고 했습니다. 수사했습니다. 그래서 뭐 몇 사람을 잡아놓고 남재준 씨는 못 잡아놓고 했는데 그 와중에 있던 사람이 최광욱입니다. 최광욱 군 검찰관 출신 군 검찰이었죠. 네. 그래서 그때 최광욱이라는 사람을 기억한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어찌어찌 해서 청와대에 가 있는데 이 양반이 그 김어준 씨가 하는 프로에 나와서 상당히 이제 그때 자기 수사가 정당했다 뭐 이런 주장을 한 적이 있죠. 그런 주장을 왜 하는가 하면은 그 후에 정권이 바뀌어서 남재준 씨가 국정원장이 됐을 때 그때 이제 그걸 비난하는 후에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 진급 국정원 남재준 씨의 지지를 받은 모 대령이 갑자기 진급한 그 유명한 사건이 있습니다. 유 무슨 장군 사건인데 그 사람 굉장히 불이익 받았던 사람인데 나중에 이제 그게 풀려서 진급하니까 그것도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자, 그
무신의 난이라는 뭐 그런 사건, 군 진급 비리, 그 와중에 최강욱이라는 사람이 있었고요. 이 사람이 지금 청와대에 가가지고 조국 씨의 아들의 인턴 증명서를 띄워주는 법무법원이 있을 때 했다는 겁니다. 본인은 아니라고 그러고 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기소를 하려고 하니까 추미애 씨는 전체 파악하기 힘들었겠지만 하지 말라 뭐 그랬겠죠. 그리고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최근에 임명된 이성윤 씨인가요? 이 양반은 수사 검사들이 기소해야 됩니다 하니까 3번이나 노하니까 윤석열 총장이 제3차장한테 해서 그 양반은 전결로 이제 기소를 했다. 거기에 대해서 그 비서관은 소송을 걸겠다. 그리고 이거는 뭐 검찰 기소 쿠데타다 이러고 나오는 겁니다. 네, 참 재밌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아주 그때 이제 똑같습니다. 뭐 약간 다르죠. 약간 다르긴 한데 노무현 때 있었던 사건이 문재인 때 또 벌어지고 그때 그 인물이 또 나왔습니다. 무대는 국방부 육군에서 법무부 검찰로 바뀌었습니다. 이거 기억 못 하시나요? 저는 그때 그 사건은 깊이 들어가서 근데 그때 검찰 노무현 정부 때는 두려워했던 거는 우리 군에서 쿠데타를 하지 않을까 굉장히 두려워했는데 뭐 그때는 지나갔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남재주 씨도 그럴 의지도 없었고 그럴 뜻도 없었고 군의 정치 중립화를 굉장히 강조했으니까요. 지금 뭐 검찰이 쿠데타를 하기는 어렵겠죠. 거의 총칼이 없으니까.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이제 심각한 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지난 촛불 시위 때 이 정부 사람들은 촛불 혁명이라고 합디다마는 이게 나라냐 그랬습니다. 네, 박근혜 정부 질이 멸리했던 걸 저도 기억합니다. 저는 이 정부한테 묻고 싶어요. 이건 나라냐? 이건 나라냐고. 아니 북한에 대해서는 저렇게 퍼주기를 하고 김정은이가 총선하기 전에 여기 와서 한번 하면 뭐가 잘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개별 관광 허용하고 뭐 다 하고 하면서 대한민국 사람들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가혹하게 나가는지. 물론 자기 세력은 그렇게 하지 않겠죠. 정의 얘기하는 사람들이 권력형 부정부패에 대해서는 좀 엄격해야 되는데 조국 씨에 대해서는 이상하게 수사했는데 아무것도 없다 하는 이런 사람들이 무지하게 많아요. 아무것도 없긴 뭐가 없어.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했다. 저요 이렇게 봅니다. 이번에 호르무즈 파병을 이 정부에서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언론이 크게 반발하는 언론이 없어요. 반발하는 단체도 없어요. 똑같은 사건을 박근혜 정부가 호르무즈 파병 결정했다고 하면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몇 개 방송은 문제점 막 쏟아냈을 겁니다. 그리고 상당수가 호르무즈 파병 반대, 우리 군인 죽이려고 하느냐 시위 일어났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시민단체니 또 언론인이 하는 데가 과연 공정한 잣대를 갖고 있느냐. 물론 100%는 저도 기대 안 해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래도 이제 과거에 이것 때문에 반대했으면은 현재도 반대를 해줘야죠. 최강욱 비서관 군검찰에 있을 때 남재주 씨한테 드리면 잣대 기억하실 겁니다. 같은 사건 지금 또 벌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국민은 어떻게 보시는지. 이제 군에 대해서는 이 정부가 잡았다고 생각하니까 우리 정경도 장관이라든지 그 밑에 있는 합참의장이나 총장들은 맥이 좀 약한 사람들이잖아요. 잡았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검찰을 잡는 것 같은데 검사들은 잘려도 변호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버틸 겁니다. 근데 결국은 권력이 이길 겁니다. 권력이 이겼다가 권력이 실수를 하게 되면 엄청난 폭풍우를 당하게 되겠지만 이게 나랍니까 이게? 대한민국이 해야 될 게 무지무지하게 많은데 왜 이런 아직도 권력 투쟁하고 있냐고요. 목표는 4월 15일 총선 때문일 겁니다. 4월 15일이 북한이 태양절이네요. 김일성 생일이네요. 또 다른 사람은 황교안 한나라당 대표의 자유한국당 대표의 생일이라고도 하던데 희한한 날짜에 선거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런 싸움이 자꾸 커지고 하는데 도대체 선거에서 이기는 게 대한민국의 목표인가요? 난 참 답답합니다. 그리고 이 권력을 잡으려고 하는 방식 자체가
노무현 때랑 거의 똑같아요. 그 노무현 때 뭐 잘한 게 뭐 있나요? 그때 그분도 한번 탄핵을 당했다 살아나긴 했지만, 검찰을 검찰답게 하고 군을 군답게 하는 게 민주화일 텐데 계속 권력의 개로 만들려고 하는 노력이 보이지 않습니까? 너는 인사권을 가진 나한테 충성해야 돼. 맞아요. 근데 그 인사권이 통수권, 또 국민에게 위임받은 거니까 국민을 위한 행동을 할 때 인정을 받는 거지, 자기 마음대로 하면 독재입니다. 오토크라시. 플라톤이 5개의 정치체를 얘기하면서 뭐 과두정치 뭐 이런 거 참주정치 얘기하면서 이건 상당히 나쁜 거다 얘기했는데, 민주정치가 순식간에 참주정치가 될 수 있습니다. 글로 가면 안 되죠. 내가 인사권 갖고 있으니 굴복해 라고 하는 거. 참주정치. 정치 철학적 입장에서 봐도 그렇고, 저같이 취재를 하는 사람들이 쭉 봐서 과거의 역사를 반복하는 것도 그렇고, 또 권력형 부정부패에 대해서는 좀 더 엄격해야 되는데, 그거는 오히려 권력 가진 사람들이 싸고 돌고 막아주려고 하는, 과거의 윤광홍이나 지금의 추미애나. 내 말 들어, 계급장 높으니까. 이건 민주주의입니까? 이건 민주주의입니까? 이게 나랍니까, 진짜? 좀 답답합니다. 하여간 대한민국이 지금 할 일이 너무너무 많고, 북한이 지금 김정은이가 뭐 수술했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6.5 계속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수술을 했는지 죽었는지. 그러니까 자꾸 전애들이 세게 나가고 말도 안 되는 인물을 외무상에 앉히고 내부 통일을 하려고 길을 쓰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통일의 적기가 왔는데 살려주고 있는 거 아니냐. 북한을 살려준 몇 가지 정권이 있어요. 첫 번째는 YS입니다. 북한을 경착륙하면 안 된다, 연착륙해야 된다,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때 한번 좋은 기회 놓치고, DJ 놓치고, 또 북한도 2차 남북정상회담 노무현 씨도 놓치고, 계속 북한한테 기회를 주고 있어요. 참으로 이상합니다. 민주주의도 위협하고 있고요. 국익에도 도움이 안 되고. 그리고 도대체 선거가 뭐길래, 이게 나랍니까? 이건 나랍니까? 한번 지금 사는 게 참 각박합니다. 뭐 월급쟁이들도 회사가 어렵고 거고, 자영업자들은 더 어렵고 거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걸 안 보는데, 이런 문제를 나 살기도 바빠서 안 보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꾸 왜곡이 되는데, 나라가 왜곡이 되면요, 결국 국민 생활이 또 힘들어집니다.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그래서 가난하게 되고 불법이 많게 되면 독재하기 좋은 세상이 열려요. 근데 그게 결국 국민들한테 더 손해거든요. 그래서 저는 진짜 이건 나라냐, 당신네들이 이게 나라냐 그랬는데, 이게 검찰하고 법무장관까지 나서 이렇게 싸우고 검난으로 가고 있잖아요. 검난, 군난, 검난. 아니 지금 우리가 지금 내부 투쟁할 때예요. 꼭 운동권 애들 과거 PD 계열, NL 계열 내부 투쟁하고, 그 다음에 CA 재원의 애들 붙고, 또 NL 계열에서도 뭐 어떤 무슨 밖에 사상 투쟁, 사투 벌이는 거랑 비슷한데, 왜 나라를 이렇게 만듭니까? 밖에 외부에 딱 목표를 잡아서 끌고 나가야죠. 자꾸 내부 투쟁, 권력만 잡으려고 하고 선거에서만 이기려고. 그러면 선거만 이기면은요, 과거에 있었던 문제가 다 무죄가 되는 우리나라 시스템이에요. 예. 선거가 선출직 공무원이니까 이건 정당하다라는 게 운동권 출신 정치인들이 갖고 있는 인식인 것 같은데, 그래도 문제 있으면 저 트럼프 탄핵할 것처럼 탄핵을 해야죠. 그게 정의인데, 선거로 이겼으니 다 무죄다 하는 그러니까 모든 선거에 올인을 하게 되고, 거기에서는 이기기 위한 모든 수를 쓰는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검난이 벌어지고 있는데, 제가 지금 검찰에, 지금 쉽게 말하면 윤석열 검찰하고 뭐 추미애 검찰이라 그럴까요? 아니면 뭐 최강욱 검찰, 이렇게 쪼개져 있으면, 2개의 검찰이 있으면 싸움이 벌어집니다. 내란이 벌어집니다. 이게 나중에 공수처라고 해서 또 다른 검찰이 생기면 또 싸움 벌어집니다. 한 나라에 2개의 검찰이 있으면은 내분이 벌어집니다. 자꾸 현 검찰이 마음에 안 드니까 이렇게 만들고, 현 군인이 마음에 안 드니까 또 이렇게 만들고 하는 게 이 특징인데, 이렇게 하면 나라는 혼란으로 갑니다. 이걸 꼭 좀 인식해 주시고요. 대한민국이 바로 갈 수 있도록 한번 좀 숙고를 좀 하시고, 또 이 장난을 치는 사람들이 나오지 않도록 좀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